당신을 위한 쉼표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그리고 또 음악 감독 홍채원입니다. 저는 지난 이 프로그램의 2회차에서 출연자로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진행자로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깊고 넓은 클래식의 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아니스트 송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송영민 선생님을 한번 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 어떤 말로도 딱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또 그럴 만도 한 것이 선생님께서는 또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1인 기획자이시자 영화, 드라마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본업은 연주자시지만 그 이외에도 문화재단 기획자로서도 계시고 살롱 콘서트 진행자로도 하시고 계시고 또 교육도 같이 겸하고 계시면서 또 최근에는 오페라를 제작부터 총 감독을 다 맡고 계시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하시려면 각 영역에 있어서 정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실 때 밸런스를 맞추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사실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가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들이기도 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얼마나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 복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어진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자.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 좀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일을 하면서 힘들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가지는 마음가짐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삶을 내가 꿈꿔왔던 삶인가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초심과 함께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말이 송영민 선생님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업이 연주자신데 맞습니다. 사실 저도 연주를 하고 있지만 연주자로서 살다 보면은 연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렇죠. 체력 또 정신적인 힘이 많이 필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분야 이외에 또 즐기시는 분야라고 하시더라도 이 많은 일들을 함께 소화해 내시려면 체력과 멘탈 관리도 맞습니다. 정말 밸런스만큼 필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원동력이 있으셔서 이것을 계속 채워내시는지. 일단 체력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감사한 게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잘 안 지치는 편이고 이렇게 좀 감기 걸리거나 아픈 것도 1, 2년에 한 번 정도 아프고 그냥 지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정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답과도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10대 때 막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두각을 나타내었던 그런 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주위에 많은 선배나 후배 친구들이 큰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막 잡지에 나가고 그런 거 굉장히 부러워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는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피아노를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피아노를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거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빛이 나는 시기는 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송영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30이 넘어서 조금 본인의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부러워하고 굉장히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시간이 쌓여서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지금에 온 것 같고, 그만큼 내가 갈망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지치지 않고 잘 해내려고 마음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들어도 네. 이렇게 정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초심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즐기시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또 타고난 체력과 그리고 또 멘탈은 역시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그 순간이 스스로에게 소중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모습이 저 또한 연주자로서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음악 학도로서 유학을 하시고 러시아에서 그리고 귀국을 하셨을 때 네. 아무래도 좀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길로 데뷔를 선보이셨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처음 뵀던 정말 그 음악가로서 이렇게 뵙기 전에 처음 뵀던 그 순간이 밀회 네. 유아인과 또 김희애 네. 배우님께서 이제 주연을 하셨었고요. 또 박정민과 한지민 선생님께서 네. 또 있으셨던 주연했던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못했던 음악계의 모습을 또 국내 히트작 영화 그리고 또 드라마로서 네. 이렇게 방영이 될 때 저는 선생님 성함과 또 그 대역이셨던 손도 보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 연주자로서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과는 사뭇 다른 루트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신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걸으실 때는 또 두려움과 또 불안함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2012년 9월, 10월 그때쯤 한국을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살던 지역이 다대포 해수욕장이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다대포 약간 부산의 시골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니까 피아노 학원을 오래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님과 지인분들 이렇게 소개로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됐었어요. 그렇게 거의 한 14년, 5년에 가까운 유학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그 한국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위클리 반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 콩쿠르 반주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배운 건 피아노고 이 일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는 선생님께서 영민아 너 키가 몇이니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77쯤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대역을 찾고 있다. 그 오디션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그 카톡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그걸 보자마자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오디션에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럼 제 참가 의사가 제작진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은 송영민 씨 뭐 손 찍은 사진, 뭐 멀리서 전신샷, 그다음에 위에서 찍은 샷, 그다음에 뭐 연주까지 프로필 사진이랑 쫙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제가. 그렇게 1차적으로 서류를 해서 몇 분의 피아니스트 분을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된 거예요. 저는 하러 갈 때 어쨌든 그 남자 배우분이랑 배우분의 대역이니까 비슷할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거금을 들여서 좀 비싼 미용실을 갔어요. 저 원래 그냥 한 10,000원짜리 커트하는 미용실 다니는 사람인데 30,000원짜리 미용실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남자 배우 사진을 드리면서 이 사람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똑같이 하고 옷도 그 사진에 있는 옷이랑 똑같이 입고 이제 갔었죠. 가서 이제 뭐 라이브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됐습니다만 뭐 제가 피아노를 제일 잘 쳐서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 송영민이라는 친구가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감독님께서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꾸미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하고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아, 내가 배운 피아노를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구나. 예술전당 콘서트홀을 매진시켜도 2,500명에게 들려주는 게 단데, 아, 나는 내가 배운 피아노를 몇백만 명에게 들려줄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행운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작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됐었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연주를 많이 딱 하고 있었을 때 군대를 안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연주 많을 때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30살이었어요. 30살에 이제 해군을 입대를 했죠. 그 2년을 진해에 있다가 그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피아니스트로서 할 건 다 해본 것 같다. 큰 무대에도 서보고 드라마도 찍고 음반도 내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이렇게 내가 뭐라고 진짜 복받은 삶을 살았다. 유명한 스타들도 군대 갔다 오면 다 잊혀지는데 뭐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조용히 별로 활동 안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조그마한 카페 같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남동에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피아노 한 대를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캡슐 커피 마시고 옆에 이렇게 돈통을 놔뒀어요. 그 돈통에 돈을 넣고 가고 그런 카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드라마 음반을 같이 내셨던 회사의 대표님께서 박정민 배우님이 하는 영화에 피아노 대역을 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송영민 선생님도 후보에 올랐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할 의향이 있냐고 해서 네, 저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민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하면서 뭐 김아무개 피아니스트는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아무개 피아니스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분은 진짜 피아노 너무 잘 치고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아, 그분은 어떤 콩쿠르스에 입상을 하셨고 이런 너무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한 2, 3주 뒤에 저로 하겠다고 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다시 조금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작은 연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작은 연주들을 다시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